우리가 여러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정맥류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만성정맥질환의 증상 완화와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으로 종아리 근육의 근펌프 작용을 촉진해 줌으로써 정맥피가 다리에 정체되지 않고 심장으로 잘 흘러갈 수 있게끔 해주면 정맥압을 떨어뜨려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정맥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지고 이 펌프 작용이 좋아지면은요, 미세 순환도 좋아져요. 그러면서 다리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를 진료를 보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운동을 시작하시고 나서 내가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어떤 다리의 통증들, 불편감이 운동하고 나서 좋아졌다, 또는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 와서 몇 달간 운동을 못했더니 다리가 더 아프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다리 근육량도 적고요, 펌프 작용이 조금 약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근육량은요, 운동 안 하면 금세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의 위험인자 중 한 가지가 비만이거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은 이 비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하지정맥류가 있는 환자분들, 그러니까 정맥이 안 좋은 분들은 동맥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건강한 정맥, 동맥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위한 가장 쉬운 운동은 무엇일까요? 종아리 근육의 근펌프 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바로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걷기 운동이에요. 걷기 운동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이때 걷기는 바른 자세로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도요, 편한 신발을 신어 주셔서요, 발목과 관절의 올바른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근펌프 작용이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이힐을 신고 하루 종일 걷는다고 해서 운동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높은 굽이 있는 신발 또는 슬리퍼, 우리가 그냥 막 끌고 다니는 슬리퍼, 이걸 신고 걷는 자세는 근펌프 작용이 제대로 나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신발을 착용을 해주시고, 운동의 강도나 지속 시간은 다리의 통증이 없고 근육의 피로감이 심하지 않은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심혈관 질환과 비만 예방까지 생각해서 운동을 한다면은요, 걷기 운동만이 아니라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유산소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아까 말한 걷기죠. 걷기나 빠르게 걷기를 일주일에 3-4번 정도, 최소 30분 이상 해주고,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은 무게가 있는 기구나 밴드를 이용한 저항성 운동을 주 2-3회 너무 무리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을 얘기할 때요, 어떤 운동이 제일 좋아요? 저 그 운동 할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떤 운동을 특정하기보다는요, 본인이 하면 재밌고 내가 하면 너무 흥미있고 그런 운동을 해야 규칙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선택을 해서 몸에 무리가 되지 않은 선에서 꾸준히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고 해봐도요, 내가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다, 그럼 이거는 계속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내 몸 어딘가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운동을 시작을 할 때 내 몸이 적응이 안 되니까 처음에 어떤 근육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걷기를 하면은요, 발바닥이 아프다, 무릎 관절이 아프다, 그런데 아픈데도 이걸 1년, 2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런 운동을 계속 지속을 해도 통증이 계속되고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류의 운동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전에 제가 걷기 운동이 뭐 다리가 아프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아프다, 다른 유산소도 많잖아요. 수영도 있고요, 자전거 타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운동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는 내가 이런 건 좀 지루한데 좀 재밌는 거 해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댄스, 줌바, 이런 새로운 운동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정하실 때는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성향에 맞추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으세요. 너무 심하게 운동하면 하지정맥류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으신데 맞아요. 너무 심하게 하면 사실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정맥류가 보통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기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맥을 많이 썼으니까. 근데 10대, 20대 초반에 하지정맥류 생겨서 오는 경우를 간혹 있으신데, 그분들의 병력을 청취해 보면은 학생 시절 때 운동선수 생활을 해가지고 운동을 막 심하게 하셨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하지정맥류 생기는 경우가 제법 있으시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하지정맥류 가족력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내 혈관의 기능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운동선수만큼 운동하는 게 아니면 사실 어떤 운동을 하든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지정맥류나 만성정맥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요? 이미 내 혈관은 좀 망가져서 지금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이런 분들은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실 하지정맥류나 만성정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은 더 붓는다든지 다리 통증이 악화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한다는 건 내 근육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근육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산소가 풍부한 동맥피가 공급이 많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더 많이 와야 되고, 또 근육이 일을 하면 또 피로물질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다시 빨리 환류가 돼서 심장으로 돌아가 줘야 되는데, 만성 정맥 질환이 있고 정맥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정맥혈이 심장으로 잘 못 올라가거든요. 자꾸 정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은 더 다리가 붓는다든지 더 아프다든지 쥐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압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고 하는 운동,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복압이 올라가니까 내 다리 쪽으로도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역류가 더 심해지면서 하지정맥류가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지정맥류가 있는 사람은 운동하면 안 되나요? 그건 또 아닙니다. 운동을 통한 근펌프 작용의 유지, 또 심혈관 질환이나 타 질환에 대한 운동의 긍정적인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집에서 다리만 올리고 있는 건 좋지 않겠죠. 만약에 내가 하지정맥류 수술을 예정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수술할 때까지만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고 가볍게 걷는 운동, 종아리 근육에 펌프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을 근육의 피로감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만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 만성 정맥 질환이 있는데 수술에 적응증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압 올라가는 심한 고강도의 운동보다는,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을 몰아서 하기보다는 저중강도의 운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시고, 운동 전후로는 다른 분들보다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면서 진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간혹 좀 활동성이 높은 분들은 내가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 예방을 위한 운동, 그리고 하지정맥류 또 만성정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하지정맥류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결국 발목 주변이나 다리 아래쪽으로 정맥 궤양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정맥 궤양이 생긴 분들의 치료에 운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문을 몇 가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아니, 다리에 궤양이 있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맥 질환으로 인한 궤양의 치료에 이런 운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